70대 이상 어르신들께 제가 의사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병실도 수술실도 아닙니다. 바로 집안의 욕실입니다.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목욕하다 쓰러졌어요.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많은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몇 달 전 일이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 74세였습니다. 평소 혈압이 조금 높다는 것 말고는 큰 병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드시고 뜨거운 물에 몸 좀 풀어야지 하시며 혼자 욕실에 들어가셨습니다. 가족들은 늘 그랬듯이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문을 열었을 때 욕실 바닥에 쓰러진 어르신을 발견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고 오른쪽 팔다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오셨지만 결과는 뇌졸중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평생 해오던 목욕이었는데요. 그 말이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평생 해오던 습관이었기에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뇌와 혈관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욕실은 조용합니다.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혼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뇌졸중은 소리 없이 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그 순간 혈관 안에서는 이미 큰 사고가 시작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기대라고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욕실에서 쓰러지는 어르신을 한 분이라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왜 목욕이 뇌졸중을 부르는지,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목욕 습관 5가지를 하나씩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대부분의 어르신이 절대 모르고 계신 진짜 진단입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의사로서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욕이 혈액순환에 좋다면서요? 맞습니다. 젊을 때 혈관이 탄탄할 때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병이 아니라 몸이 변했는데도 생각과 습관은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욕실에서 뇌졸중이 생긴 분들의 대부분은 본인이 위험군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으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셨고, 어지럼증이 있어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넘기셨습니다. 바로 이 안일함이 가장 큰 진단 포인트입니다. 70대 이후의 혈관은 새 파이프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쓰인 오래된 수도관과 같습니다. 안쪽에는 보이지 않는 녹이 끼어 있고 탄력은 이미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겉으로는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혈압이 급격히 요동칩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순간을 혈관은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욕실이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온도 차이입니다. 겨울철 차가운 욕실 공기, 그리고 뜨거운 물. 이 급격한 변화는 혈관에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혼자라는 점입니다.
거실이나 방이었다면 이상하면 바로 도움을 부를 수 있지만 욕실에서는 쓰러지는 순간 아무도 모릅니다. 셋째, 오래 담그는 습관입니다. 땀 좀 더 빼야지 하며 시간을 늘리는 행동이 뇌에는 치명적인 부담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뇌졸중은 특별한 날 오는 병이 아닙니다. 평소와 똑같은 날, 평소와 똑같은 행동 속에서 옵니다. 특히 욕실은 그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장소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목욕을 계속하신다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날이 오히려 운이 좋은 날이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위험이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는지 눈에 보이듯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뜨거운 물이 편안함이 아니라 방아쇠가 되는지 그 구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욕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평생 보아오신 것에 비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젊을 때의 혈관은 새로 설치한 수도관과 같습니다. 안쪽이 매끈하고 물이 세게 흘러도 잘 버텨줍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 다릅니다. 40년, 50년 쓴 오래된 수도관입니다. 안쪽에는 녹이 끼어 있고 벽은 얇아지고 살짝만 압력이 세져도 금이 가기 쉬운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뜨거운 물은 혈관을 한꺼번에 확 벌려버립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갑자기 고압의 뜨거운 물을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물은 한쪽으로 몰리고 압력은 급격히 변합니다. 이때 약해진 부분, 녹이 가장 많이 낀 부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미세하게 터지거나 안쪽 찌꺼기가 떨어져 나옵니다. 이 찌꺼기가 바로 뇌로 올라가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되고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욕실에서 자주 하는 행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래 담그는 것입니다. 몸이 풀릴 때까지 라고 하시죠. 하지만 이 시간 동안 몸의 물은 땀으로 빠져나갑니다. 혈액은 점점 끈적해집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논의 물이 충분할 때는 흙이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물이 빠지면 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줄어들면 흐름이 느려지고 덩어리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혈관이 조금만 좁아져도 흐르지 못하고 막혀버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온도 차이입니다. 욕실 밖은 차갑고 물은 뜨겁습니다. 이건 혈관 입장에서 러시안 룰렛과 같습니다. 한 번은 괜찮아도 어느 날은 바로 사고가 납니다.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욕실로 들어가는 순간 혈관은 확 수축합니다. 그 다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다시 확 열립니다. 이걸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반복하면 오래된 수도관이 멀쩡할 리가 없습니다. 특히 뇌는 이런 변화에 가장 약합니다. 뇌로 가는 혈관은 아주 가늘고 섬세합니다. 저는 뇌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오래된 도서관의 관장입니다. 전기가 잠깐만 끊겨도 물이 조금만 새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뇌는 단 몇 분만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욕실에서 생긴 작은 변화가 평생 후유증으로 남는 큰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어르신들께서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어오셨던 목욕 상식 중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돈 들여 믿고 있던 습관들이 왜 오히려 독이 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르신들께서 평생 믿어오셨던 목욕에 대한 상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사우나 자주 가는 사람들 다 건강하던데요. 땀을 쫙 빼야 독소가 빠진다면서요.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응급실로 오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뜨거운 물이 혈액순환에 최고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정반대가 됩니다. 뜨거운 물은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억지로 흔들어 깨우는 자극입니다. 오래된 집의 보일러를 최고 온도로 한꺼번에 틀면 약한 배관부터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땀을 많이 흘려야 몸이 개운하다. 땀이 난다는 건 몸에서 물이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어르신들 몸에서 빠져나간 물은 다시 빨리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사이 혈액은 끈적해지고 흐름은 느려집니다. 저는 이 상태를 논바닥이 갈라진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뇌로 가는 가느다란 물길이 막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혼자 조용히 목욕하는 게 제일 편하다. 편한 것과 안전한 것은 다릅니다. 욕실은 소리가 막히는 공간입니다. 어지러워도 말이 안 나와도 도움을 부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조금 이상했는데 곧 괜찮아질 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잠깐 이 평생을 바꿉니다. 네 번째 오해입니다. 사우나, 찜질방은 몸에 좋으니 자주 갈수록 좋다. 이 역시 나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뜨거운 방과 찬 공기를 오가는 행동은 혈관에 계속 망치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아 보여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마지막 오해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괜찮았으니 앞으로도 괜찮다. 진료실에서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몸은 예고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특히 뇌졸중은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괜찮았다는 사실이 내일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제가 환자분들께 직접 알려드리는 절대 지켜야 할 목욕 원칙과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겁을 드리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환자분들께 종이에 적어드리는 70대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목욕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하셔도 욕실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질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먼저 큰 원칙부터 말씀드립니다. 목욕은 시원함이나 개운함을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안전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 목욕 전 준비입니다. 배가 고프거나 너무 배부른 상태에서는 절대 목욕하지 마십시오. 공복에는 혈압이 쉽게 떨어지고 식후에는 혈액이 위장으로 몰립니다.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은 사고를 부릅니다. 물 한 컵을 먼저 드시고 욕실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꼭 확인하십시오. 겨울에는 욕실 문을 미리 열어 따뜻하게 만들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 물 온도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숫자로 말씀드립니다. 38도 이상은 넘기지 마십시오.
손으로 만져 따뜻하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금 더 뜨거워야 풀리지. 라는 생각이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혈관은 그 조금을 견디지 못합니다. 세 번째 원칙, 시간입니다. 욕조에 들어가는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절대 15분, 20분 넘기지 마십시오. 땀이 나기 시작하면 이미 길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욕은 치료가 아닙니다. 오래 할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네 번째 원칙, 절대 하면 안 되는 목욕 습관 5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혼자 문 잠그고 목욕하기. 둘째, 갑자기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기. 셋째, 술 마신 후 목욕하기. 넷째, 어지러운데 참고 계속하기. 다섯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며 시간을 늘리기. 이 5가지는 제가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확인한 공통 습관입니다. 5번째 원칙, 목욕 순서입니다. 갑자기 욕조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먼저 다리, 그 다음 배, 마지막에 가슴 순서로 천천히 적응시키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혈관의 충격은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어지럽다, 가슴이 답답하다, 말이 잘 안 나온다는 느낌이 들면 그 즉시 목욕을 중단하고 나오십시오. 조금만 참자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제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왜 이 작은 습관 변화가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리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또 비슷한 나이를 향해 가는 사람으로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욕실에서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남은 인생의 모습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2 부류의 어르신을 만납니다. 그때 선생님 말씀만 들었어도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귀찮았지만 습관을 바꿨더니 지금까지 문제없이 지낸다고 웃으시는 분들입니다.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큰 수술을 한 것도 아닙니다. 목욕하는 방식 하나를 바꿨을 뿐입니다. 뇌졸중은 한 번 오면 본인만 힘든 병이 아닙니다. 가족의 삶도 함께 무겁게 만듭니다. 말이 안 나오고 한쪽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식들한테 짐이 됐다는 마음입니다. 저는 그 눈빛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욕실에서만큼은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어르신께서는 이미 반은 지키신 겁니다. 이제 남은 절반은 실천입니다. 오늘 저녁 목욕부터 물 온도 낮추고 시간 줄이고 혼자 잠그지 마십시오. 이 3가지만 지켜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부탁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십시오. 가족 카카오톡 방에 친구에게 이것 꼭 봐라 한마디만 덧붙여 보내주십시오. 한 사람의 습관이 바뀌는 것으로 한 집안의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아프지 않고 끝까지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욕실에서 쓰러지는 분을 한 분이라도 덜 만나기 위해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꼭 지켜주십시오.